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팔 저림과 손가락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50대 이상 환자가 무려 145만 명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4천 명이 넘는 분들이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 거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중 80% 이상이 잘못된 방법으로 자가치료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켰다는 점입니다. 특히 파스를 남용하거나 무리한 마사지를 받아서 평균 3개월 이상 치료 기간이 늘어나고 의료비만 월 평균 15만 원씩 더 지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도 그런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그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잘못된 방법으로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계셨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임의로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에서 근무하며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해온 김재훈 원장님께 직접 들은 내용이에요. 김 원장님께서는 매일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지난주에도 60세 박모 씨가 3개월간 손목이 저려서 파스만 붙이다가 결국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악화되어 수술을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만약 처음에 올바른 방법을 알았더라면 간단한 스트레칭과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였죠. 또 다른 사례로는 55세 이모 씨인데요. 팔 저림 때문에 한의원에서 침과 뜸 치료를 6개월간 받으면서 200만 원 넘게 지출했지만 전혀 호전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니 목 디스크 초기 단계였는데 제대로 된 운동법과 자세 교정만으로도 2주 만에 80% 이상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뻣뻣하고 핸드폰을 오래 보고 나면 팔이 저리고 가끔 잠을 자다가 손목이 아파서 깨는 경우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거나 인터넷에서 본 대로 파스를 붙이고 마사지를 받으러 가거나 심지어는 혈액순환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을 사 먹기도 하시죠. 통계를 보면 50대 이상 분들의 90%가 이런 방식으로 자가치료를 시도하신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잘못된 방법을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증상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근본 원인을 놓치게 됩니다. 둘째, 잘못된 치료법으로 인해 2차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셋째,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가 만성화되어 평생 고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목 디스크나 손목 터널 증후군은 초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비수술적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6개월 이상 방치하면 수술 확률이 70%까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반복해온 잘못된 습관들과 올바른 해결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수 1. 팔 저림의 원인을 혈액순환 장애로만 생각하는 것. 많은 분들이 팔이 저리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에서 발생하는 팔 저림의 65%는 목뼈의 문제, 25%는 어깨와 팔꿈치 신경 압박, 나머지 10%만이 실제 혈액순환 장애라고 합니다. 특히 목 디스크 초기 단계에서는 디스크가 신경을 살짝 눌러서 팔 전체로 저린 감각이 퍼져요. 이때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새끼손가락, 잼까지 저림이 내려오고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옆으로 돌릴 때 증상이 심해진다는 점입니다. 올바른 해결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목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루에 3번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는 운동을 각각 10초씩 유지하며 5회 반복하세요. 그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20회씩 하루 3세트 실시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운동을 할 때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증이 심해지면 즉시 중단하고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정형외과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실수 이 손목 저림을 단순 근육통으로 여기고 파스만 붙이는 것. 손목이 저리고 아플 때 많은 분들이 파스부터 붙이시는데 이건 마치 화재 경보기가 울릴 때 경보기만 끄고 불은 안 끄는 것과 같아요. 손목 터널증후군은 손목 안쪽에 있는 정중신경이 압박받아 발생하는 질환인데 전체 인구의 3% 정도가 겪을 만큼 흔한 병이에요. 특히 50대 여성에게서 남성보다 3배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 병의 가장 확실한 진단법은 이렇습니다. 양손 손목을 90도로 굽혀서 손등을 맞대고 1분간 유지해 보세요. 만약 손가락 끝이 저리거나 아프면 손목 터널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아요. 올바른 해결법은 먼저 손목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피하는 것이에요. 특히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손목을 꺾지 말고 팔 전체를 사용해서 조작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3번 손목을 천천히 위아래로 구부리는 스트레칭을 각각 10초씩 10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또한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특히 잠들 때 착용하면 자는 동안 손목이 과도하게 굽혀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약국에서 파는 2만 원 정도의 간단한 보호대면 충분합니다. 실수 3. 어깨 결림과 팔 저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많은 분들이 어깨가 결리면서 팔이 저릴 때 단순한 근육 문제로 생각하고 마사지만 받으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흉곽출구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는 쇄골 주변에서 신경이나 혈관이 압박받아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전체 인구의 1% 정도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목이 앞으로 나온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분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이 질환의 특징은 팔을 위로 올릴 때 저림이 심해지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팔에 힘이 빠진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른 해결법은 자세 교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컴퓨터나 책을 볼 때 모니터나 책을 눈높이에 맞춰서 목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3번 양 어깨 날개뼈를 뒤로 모으는 운동을 10초씩 10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특히 벽에 등을 대고 서서 양팔을 더벌유자 모양으로 만든 후 벽에 붙인 상태로 10초간 유지하는 운동이 매우 효과적이에요.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2주 정도 후부터 확실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실수 4. 밤에 손가락이 저릴 때 그냥 참고 지나가는 것. 잠을 자다가 손가락이 저려서 깨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는데 이건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신호예요. 야간에 발생하는 손가락 저림의 80%는 손목 터널증후군의 초기 증상입니다. 잠을 잘 때 손목이 자연스럽게 굽혀지면서 이미 좁아진 손목 터널이 더욱 압박받아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증상을 6개월 이상 방치하면 손가락 근육이 위축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젓가락질이나 글씨 쓰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1년 이상 방치한 환자의 30%에서 영구적인 감각 이상이 남는다고 합니다. 올바른 해결법은 우선 잠들 때 손목이 자세를 바로 잡는 것이에요.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자거나 베개를 팔 아래 받쳐서 손목이 자연스러운 위치에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손목과 손가락을 가볍게 마사지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하루 중 손목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30분마다 5분씩은 손목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실수 5. 한쪽 팔만 저릴 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양쪽 팔이 모두 저리면 걱정을 하시는데 한쪽 팔만 저릴 때는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한쪽 팔에만 나타나는 저림은 오히려 더
구체적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목 디스크, 어깨 충돌 증후군, 팔꿈치 터널 증후군 등이 대표적인 원인들인데 이런 질환들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지만 늦으면 수술까지 가야 할 수 있어요. 특히 주의해야 할 신호는 이런 거예요. 팔 저림과 함께 목 통증이 있거나 기침할 때 팔 저림이 심해지거나 팔에 힘이 빠져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정형외과 진료를 받으셔야 해요. 올바른 대처법은 우선 증상이 나타나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자세에서 어떤 동작을 할 때 증상이 나타나는지 꼼꼼히 기록해 두세요. 이런 정보는 나중에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는 쪽 팔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조정하세요.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양손을 사용하고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정말 유용한 추가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혹시 건강보험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아시나요? 목이나 어깨, 팔 저림으로 정형외과에서 진단을 받으시면 주 3회씩 4주간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본인 부담금은 회당 3,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서 비싼 사설 마사지샵에서 돈을 낭비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 설정 꿀팁입니다.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 모두 접근성 설정에서 음성 제어 기능을 켜두시면 손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도 폰을 조작할 수 있어요. 특히 손목이 아프실 때 정말 유용합니다. 세 번째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릴게요. 목 디스크가 의심될 때는 턱을 가슴에 붙이는 동작을 해보세요. 이때 팔 저림이 심해지면 목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아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의심될 때는 손목을 톡톡 두드려 보세요. 손가락 끝까지 전기가 오는 느낌이 들면 의심해 볼만합니다. 네 번째는 생활용품 활용법입니다. 수건을 돌돌 말아서 목 뒤에 받치고 누우면 목 커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냉동실에 있는 얼음팩을 수건에 싸서 아픈 부위에 15분씩 대면 염증 완화에 효과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직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컴퓨터 모니터는 화면 상단이 눈높이와 같거나 약간 아래 오도록 조절하세요. 그리고 키보드와 마우스는 팔꿈치가 90도 정도 될 수 있는 높이에 놓으시면 됩니다. 이것만 지켜도 목과 어깨, 손목에 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동안 팔 저림과 손가락 통증 때문에 겪으셨던 불편함의 대부분은 잘못된 상식과 부적절한 대처법 때문이었습니다. 파스만 붙이고 마사지만 받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체념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키우는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지셔야 합니다. 올바른 원인 파악과 적절한 스트레칭,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특히 목 스트레칭, 손목 보호, 올바른 자세 유지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2주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입니다. 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반드시 정형외과 진료를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한 질환들을 방치해서 수술까지 가는 일은 없어야겠죠.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목 스트레칭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실천하신 후 변화가 있으시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부탁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팔 저림이나 손가락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시거나 페이스북에 공유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강은 혼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더 큰 의미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